네, 이번 시간에는 제9강 영어 프로세스에 관한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도입 사례로 윤 회장의 그 두 번째 책인 사람의 힘, 기업의 흥망을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세일즈와 사람이다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출판과 동시에 그 베스트셀러를 그 기록한 윤 회장의 두 번째 책, 사람의 힘에서는 CEO의 그 생동감 넘치는 사업 경험과 경영 철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책은 긍정이 걸작을 만든다라는 책에 이어서 10년 만에 사람의 힘 을 편찬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그 기업의 흥망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세일즈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최일선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는 일이기에 세일즈는 특히나 힘들고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혁신도 또 창의도 아닌 세일즈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이런 의문을 품을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모두 세일즈맨인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그 어디에 두고 어떻게 세일즈를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근간을 이루는 것도 역시 세일즈입니다. 기업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그 내부, 외부 고객과 어떻게 공유하느냐에 따라 경영의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윤 회장은 지난 38년간 웅진그룹을 경영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전략과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7명으로 시작해서 보기 드문 성공 신화를 이룬 것도 또 기업의 회생 신청 등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것도 결국 사람의 힘 덕분이었다라고 하면서 영업과 조직 관리 그리고 리더십 등의 5가지 영역에 걸쳐서 사람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이 책을 통해서 전수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책을 제일 잘 팔 수 있게 만든 세일즈 기법, 또 89년 웅진 코웨이 창립부터 렌탈 비즈니스를 만들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교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부회장의 추천사를 통해서 오랜 사업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혜와 통찰을 담은 역작이라고 했고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영자들이 살아있는 경영교과서 하나를 얻었다라고 호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 출간된 긍정이 걸작을 만든다에서는 윤 회장이 평범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룹 총수가 되는 과정에서 얻은 긍정과 열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15만 부를 넘게 판매되면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윤 회장은 척박한 그 창업 토양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창업 신화를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번 실패를 했고 또 다시 일어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거듭된 신화를 써내려가며 성공의 꼭대기에 올라섰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섰으며 위기 앞에서 늘 남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IMF 위기를 맞은 후에 정수기 렌탈 제도를 생각했고 2012년 기업 회생의 위기를 맞으면서 사람의 힘이 기업의 힘이라고 재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도 꿈을 가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행복은 성공이나 돈으로 얻는 결과가 아니라 마음속의 감사를 측정하는 값이다. 그가 겪어온 성공과 실패, 좌절과 극복의 과정에서 비롯된 남다른 철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2018년 융진그룹의 윤 회장은 경영을 시작한 지 38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는 적지 않은 나이에 기업 회생과 법정 관리라는 위기와 시련을 겪고도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다시 일어나 새로운 도전 앞에 섰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아이디어와 도전은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과 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그러지지 않는 열정을 품으며 늘 20대의 마음으로 산다는 그는 기업과 경영자가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 회장이 밝힌 매력적인 영업인의 10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공부하라. 둘째, 습관을 바꾸어라. 셋째, 정신력을 키워라. 넷째, 긍정적으로 봐라. 다섯 번째, 불만보다 개선점을 이야기하라. 여섯 번째, 정직하게 영업하라. 일곱 번째, 고객이 추천하게 만들어라. 여덟 번째, 고객 정보를 활용하라. 아홉 번째, 제품을 스토리텔링하라. 마지막 열 번째는 꿈을 꾸어라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영업은 프로세스다입니다. 영업의 행위, 셀링과 영업, 세일즈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셀링과 세일즈는 둘 다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판매나 영업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셀링은 방문 판매나 점포 판매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시점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설명과 구매 권유, 그다음에 구매 조건의 흥정 등의 제품을 양도하기 위한 행위를 우리는 셀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 세일즈는 셀링은 물론이고 셀링을 위한 사전 활동과 셀링 이후의 활동 등의 판매에 관련된 일련의 모든 과정을 세일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화점이나 마트 등은 판매 행위 자체는 판매원이 하지만 홍보나 고객 관리 등은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일즈에서는 판매는 물론이고 사전 홍보와 사후 관리까지도 영업사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을 흔히 판매원 혹은 판매사원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방문 판매원 혹은 영업사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업 현장에서도 셀링과 세일즈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세일즈를 셀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판매를 위한 사전 노력에는 소홀히 하고 판매 시점 행위에만 주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실적은 항상 저조하고 영업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영업은 물론 판매입니다. 그러나 영업에서의 판매는 판매 시점의 행위만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판매 시점의 사전 과정과 사후 과정이 연결되는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이 바로 판매인 것입니다. 영업은 일련의 프로세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각 단계를 집중했을 때 영업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관찰을 하고 기존의 영업 프로세스를 수정하여 한국형 영업 프로세스라고 이 책에서, 이 교재에서
우리는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 한국적 영업 프로세스는 5단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영업사원이 해야 할 기술과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영업 학계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영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후에 한국적 영업 프로세스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한국적 영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서양의 영업 학자들이 제시하는 표준화된 영업 프로세스 8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영업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영업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보시는 그림의 표준화된 영업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표준화된 영업 행위는 총 8개의 단계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업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영업을 하여 판매의 종결률을 높이는가에 관한 연구가 가장 최근에 영업에 관한 연구들 중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왓츠와 그의 동료들이 최근 20년간 발표한 적응적 영업 행위에 관한 연구들이 대표적입니다. 네, 앞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첫 번째 가장 효과적인 영업 행위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잠재 고객의 확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영업사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잠재 고객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잠재 고객은 MAD, Money, Authority, Desire, 그래서 돈과 결정권과 욕구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머니가 있어야 되고 제품의 구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authority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의지, desire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재 고객을 확정한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바로 잠재 고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사원은 영업 행동을 하기 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고객 학습이고 이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잠재 고객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로 사전 준비와 사전 접촉 단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고객 학습입니다. 고객에 대한 정보를 학습한 후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사전 접촉 방법이 존재하지만 전화, 이메일, 모바일 등을 이용한 사전 접촉이 있고 또 고객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어떤 사전 접근 방법이 좋은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전 접촉 시에 영업사원은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본 미팅에 관한 언질, 몰입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접촉 방법 및 행동에 관한 연구들도 매우 중요한 영업 행위 기법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단계는 접촉입니다. 즉, 본 미팅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건네는 첫 인상과 첫 마디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고객에게 영업사원의 첫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가장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첫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고객의 니즈 파악입니다.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고
또 고객이 왜 이 제품에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영업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영업 기술은 바로 경청과 질문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질문을 하여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업력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이런 경청과 질문 방법에 관한 연구도 보다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 단계는 설득 과정입니다. 영업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설득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고객에 대한 가치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치의 제안은 간단 명료하게 혜택, 베네핏을 강조하고 과학적인 증거로서 경쟁사와의 차이점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 이를 보여주고 고객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최근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기술적 지원입니다. 프리젠테이션 기법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발전이 되어서 이에 대한 영업사원들의 교육과 활용에 관한 연구가 보다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분야가 바로 영업 자동화에 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바로 협상과 문제 해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반론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과 협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객이나 고객 집단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고객은 반문을 하거나 혹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즉, 고객 스스로가 자신의 선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영업사원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청이고, 고객이 제기한 반론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와 함께 보완할 수 있는 협상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가격 이슈를 반론으로 생각하는데, 가격 이전에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의문이나 혜택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객은 가격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일곱 번째 단계는 판매 종결입니다. 영업사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종결 기법인데요. 판매 종결은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많은 영업사원들이 이 단계에서 판매 종결을 하지 못하고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내용을 고객의 입장에서 재차 확인하고 또 거래에 대한 확신감을 줌으로써 고객이 기꺼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판매 종결 기법에 관한 연구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매우 부족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영업의 성공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판매 후 조치, 팔로우업입니다. 신뢰를 형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을 한 후 납기일을 맞추고 수량과 품질에 대한 철저한 약속의 이행을 통해서 신뢰를 주어야 하고, 또 거래에 대한 만족감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재구매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족한 고객은 유지를 하고, 불만족한 고객은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서 이탈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한국형 영업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은 그 두 종류로 사냥형 영업과 농사형 영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조상들이 동굴에서 자고 먹고 놀다가 먹거리가 떨어지면 돌도끼를 들고 나가서 토끼를 잡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죠. 좀 더 쉽게 방법으로 덫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냥에 성공을 해서 배가 부르고 먹고 나면 또 동굴에서 자고 놀았습니다. 판매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하철에서 이 제품으로 말씀드리자면 단돈 2,000원에 드립니다. 라며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고 가격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순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의 판매를 우리는 사냥형 영업이라고 말합니다. 백화점이나 가게는 이런 사냥감을 쉽게 잡기 위한 사냥터쯤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사는 사냥과 전혀 다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꾼 다음 가을에 비로소 수확을 하고 겨울에 내년 농사를 준비합니다. 농사는 사냥에 비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계절 각각의 단계가 필요하며 앞 단계가 잘 되어야만 다음 단계가 성공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판매가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농사형 영업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한국형 영업 프로세스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농사형 영업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영업을 농사에 비유하여 한국형 영업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은 농사 짓기처럼 해야 합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관계는 쫓고 쫓기는 관계이지만 농부와 곡식의 관계는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관계입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농부의 관심과 애정이 결국 풍년을 기약합니다. 한국형 영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업사원과 고객의 인간관계입니다. 영업은 먼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성공을 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기 전 단계가 있어야 가능한 단계입니다. 또 가을에 수확을 한 후에도 다음 농사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농사는 사계절별로 프로세스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영업사원이 원하는 것은 판매 실적입니다. 그러나 판매는 그 자체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매는 반드시 사전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사후에도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로 영업 프로세스 5단계의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 농사형 영업이기 때문에 영업 프로세스의 단계도 일련의 농사를 짓는 순서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봄에 씨를 뿌리듯이 준비를 해야 하고 여름에 가꾸듯이 가망 고객을 관리를 합니다. 가을에 수확하듯이 설득을 해서 판매를 하고 겨울에 정리하고 내년 농사에 대비하듯이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과 서로 품앗이를 하듯 장기적인 협력 관리를 통해서 애호 고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영업 프로세스 5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영업 프로세스 5단계 중에 1단계는 홍보하기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듯이 잠재 고객들에게 나를 알린다.
또한 제품의 지식과 시장의 지식 등을 준비한다. 영업 프로세스 2단계는 가망 고객 관리하기입니다. 여름에 가꾸듯이 잠재 고객을 가망 고객으로 만들어서 구매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영업 프로세스 3단계는 설득하기입니다. 가을에 수확을 하듯이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영업 프로세스 4단계는 사후 관리하기입니다. 겨울에 한 해 농사를 정리하고 내년 농사를 준비하듯이 판매 후 사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프로세스 5단계는 협력 고객 만들기입니다. 품앗이를 하듯이 나를 도와주는 애호 고객을 만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관리가 쉬워진다입니다. 영업 프로세스 5단계를 이해하고 나면 우선 영업이 쉬워집니다. 신입 영업사원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또 실적이 저조한 기존 영업사원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또 한 단계 성장하고픈 영업사원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업 프로세스 5단계를 이해하면 각 단계별로 업무의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영업이 어렵지 않고 즐거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객의 응대도 쉬워집니다. 영업사원이 만나는 모든 고객은 영업 프로세스 5단계 중에 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나는 고객이 어느 단계의 고객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만남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 역할을 정확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객 관리도 쉬워집니다. 영업사원이 관리하는 고객은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 개인별로 다양하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 수가 늘어날수록 고객 개별 관리가 어려워지는데 영업 프로세스 5단계를 적용하면 고객 관리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각 단계별로 고객에게 해야 할 주요 업무 내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고객 관리를 한결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가망 고객 단계인 고객에게 성급하게 판매를 시도하거나 또는 사후 관리 고객인 고객에게 협력 고객에게 하듯이 소개를 부탁하면 고객은 불편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고객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한 고객 만족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객 관리를 단계별로 진행하지 않고 건너뛰게 되면 이런 사태가 종종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고객은 자신이 영업 프로세스 5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은 각 단계별로 대접받길 원하지 다른 단계의 대접을 원하지 않습니다. 각 단계에 알맞은 대접을 받지 못할 때 고객은 부담이나 불만을 가지게 되고 결국 영업사원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영업 프로세스 5단계에 충실할 경우 각 단계에 알맞은 고객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각 단계에 가장 적합한 영업 활동을 시도할 때 고객 만족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네, 성공한 영업사원의 평범한 비법. 자, 영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상대방이 스스로 지갑을 열어 나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행복해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영업사원인데 실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바로 영업입니다. 전쟁이나 혹은 강도짓을 왜 하는가? 나에게 없는 것을 무력으로 뺏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와 내가 원하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또 서로가 만족하는 것이 바로 영업입니다. 이것은 운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협박이나 삼걸, 즉 애걸, 구걸, 복걸을 동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업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고 전문적인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업의 기술은 아주 다양합니다. 성공한 영업 영웅들의 경험담을 읽어보면 평범한 영업사원들은 상상치도 못할 비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법들도 아무나 하기 힘들고 또 그 비법 하나만이 영업 기술의 전부는 아닙니다. 영업은 비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업을 프로세스로 이해를 하고 각 단계별로 고객들한테 집중을 할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설명드렸던 영업 프로세스 5단계는 평범한 영업사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성공한 영업들이 비법들도 이 프로세스의 한 단계에 불과하거나 실상은 이러한 프로세스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업사원들에게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특별한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공의 열쇠입니다. 앞으로 영업 프로세스 5단계를 잘 이해하고 각 단계별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공한 영업사원들의 성공 노하우일 것입니다. 성공한 영업사원들은 우직할 정도로 이러한 영업 프로세스 5단계 관리에 충실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영업 프로세스 5단계를 통해서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고객과의 소통을 즐겼고 고객과의 두터운 친분을 통해서 인생의 한 부분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한국형 영업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단계는 홍보하기입니다.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라는 것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2단계는 가망고객 관리하기입니다. 그 알린 사람들을 선별한 다음 계속적인 방문을 통해 판매 가능성을 높여가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설득하기입니다. 판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방문하여 구매를 권하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사후 관리하기입니다. 판매한 고객을 재방문하여 불편을 제거해주고 추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애호도가 높은 고객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가 협력 고객 만들기입니다.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고객을 만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강 영업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